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불러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사 다음 날인 18일 밤 내란 특검은 곧바로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오늘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4곳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남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은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내란 가담, 내란 방조범을 찾는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내란 특검은 무인기 작전 지휘라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어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예하부대 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작전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거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국군 정보사령부도 포함됐는데 올해 초 정보사로 보직을 옮긴 101 드론대대의 전직 대대장 A중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령도에 위치한 101 드론대대는 인천 백령도와 경기도 김포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부대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출발 지점과 같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A중령을 상대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경위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A중령은 지난 1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보직 이동 과정에서 원칙대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A중령으로부터 모든 무인기 작전은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김 사령관을 일반 이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사령관 측은 앞서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 지시에 따른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검찰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다면 장관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합참의장 건의에 의해 장관 승인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조사한 뒤 합참과 국방부, 대통령실 등 각 지휘 계통의 책임을 차례로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 드론사 관련된 의혹 제기를 네. 꾸준히 하고 계신데 네, 새롭게 나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네. 관련 부대, 네. 중대인가요? 네. 중대 이름이 비중대에서 1중대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중대 명칭이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까? 거의 없죠, 사실은. 중대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저는 39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보질 못했어요. 예. 큰 부대 있잖아요. 그 방첩사, 옛날에 보안사, 기무사로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불명예스럽거나 큰 사건이 났을 때 바꾸는 경우는 예. 있는데 소부대인 중대를 원래 정찰 중대 또는 브라보 중대를 했는데 1중대라고 올 1월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드론사령부지. 이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비중대로 돼 있는 그 중대에서 1중대로 바뀌면 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조직의 구성원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직의 구성원은 안 바뀐 것 같고요. 아, 단지 그래요? 전출을 보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대대부터해서 대대장하고 정작과장
주임원사, 중대장들을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전혀 다른 부대로. 예, 정보사령부하고 예. 해병대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그것은 동시에 그래 핵심 요원들을 보내는 것은 보내게 되면 대대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1월 초에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더 은폐한다든가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보이고요. 또 그 드론 사령부 밑에 실제 드론을 날린 그 반장들 같은 경우는 그 부대에 안 있고 드론사 내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분리를 시킨 일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것은 드론 사령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드론 사령부에서 대대장을 예를 들어 정보사령부로 보낸다든가 정작과정을 해병대로 보내는 것은 드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급 부대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명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하게 여러 부대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101대대 B중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 것입니까? 101대 브라보 중대는 원래 정찰 중대라고 하죠. 예. 정찰 중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인계 카메라를 달고 예를 들어서 적 지역이든 어디 정찰을 해서 카메라로 찍고 그걸 이제 상급 부대에 보고하면은 분석을 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하죠. 그러니까 예. 무인기로 적 지역을 정찰한다. 무인기 정찰. 네, 예. 네,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있었던 네. 무인기 북한 침투 네. 의혹에 상당히 관여된 부대라고 그렇죠. 핵심 부대라고 보면 핵심 부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동안 증언들이 그 부대가 실제 평양과 남포에 보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핵심 부대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전출도 가고 부대 내에서도 뭐 인사 이동이 있고 네. 당시에 그러면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대대에 있는 핵심 요원들, 그것 다가 아니라 핵심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핵심 요원들이요? 네. 그건 너무 이례적인 거예요. 대대의 핵심 요원, 대대장과 정작과장, 주임원사, 중대장인데 그것을 아예 다른 부대로 보낸다면은 야구팀으로 비유한다면 감독, 코치, 에이스인 3번, 4번 타자를 동시에 보낸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럼 야구팀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너무나 이례적이죠. 즉 증거 인멸 혹은 네. 함께 했던 임무가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인적 구성부터 바꿨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인기 관련 데이터를 없앴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입니까? 무인기 데이터 GCS라는 장비인데 GCS는 무인기가 가면은 지상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상 통제 장비죠.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GCS인데 그것을 최신화한다는 명목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듈을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덮어 씌우기 하면 과거에 GCS 프로그램에 있던 비행 기록이 다 삭제가 되고 새로운 걸로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6월 달 최근이죠. 6월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중지시켜라 일단은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저렇게 지금 뭐 하급 부대에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사실은 내란에 대한 관련된 증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란의 그 잔존 세력들이 구석구석에 있고요. 특히 드론 사령부는 핵심 사령관인 김용대 사령관이 아직도 사령관을 하고 예.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빨리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내란과 관련된 부대에서도 저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방 차관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이두희 차관으로. 이두희 차관이 최근에 하급 예하 부대에 임무를 내렸는데 내란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받더라도 하지 말아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12.3 내란 이후에 바로 내려졌으면은 그런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지만 늦지만 이두희 차관이 명령을 잘 내렸다 임무를 생각합니다. 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12.3 계엄 직후에 드론사의 창고가 완전 전소되는 화재가 일어났다면서요? 네, 네. 그 화재도 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때 12월 달에 이미 12.3 내란이 일어나고 국방위가 열렸을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12.3 내란 이후에 12월 8일 날 드론사령부에 있는 컨테이너 한 대가 소실이 된 화재 사고가 나서 이것은 증거인멸 증거가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당시 김용태 드론사령관은 증거인멸 그런 거 아니다. 한풍구에서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이다라고 발뺌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보가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풍기에서의 합선이 아니라 합선이면 한풍기가 컨테이너 위에 있잖아요. 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주로 끄름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 끄름들이 대다수다. 당시에 화재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요. 예, 예. 그렇게 봤던 화재 현장의 사진을 봤던 그 실무자들의 전원들이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있었고 밤에 화재가 나면은 당직 근무자는 군에서는 대단히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것도 초동 조치를 못해서 완전 소실이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는데 그날 당직자는 아주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오히려 대래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뭔가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예. 가벼운 징계는 일단 보이게 주는 식이고 나중에 또 보상 차원에서 표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분란 지점이 연천에 있는 부대거든요. 네. 그 부대에는 그 당시 제가 제보 받을 때도 북한의 평양에 가서 전단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 전단통과 전단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가 제보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제보에 의하면은 그 전단통을 만든 데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교육센터 거기 있거든요. 네. 교육센터가 드론사 예하의 교육센터 그 지역에 있었고 그러면 3D 프린트로 전단통이 아주 소형입니다. 만들었을 때 그 하고 거기서 전투 실험을 한 거거든요. 테스트를. 그럼 최초에 완성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면 적은 거 다양하게 해서 그런 물건들이 거기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화재도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